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평일장입니다. 지금 현재 장을 보게 되면 알트코인들 대부분이 거의 설거지를 시킨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렇게 장세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상승세라고 봤었던 이 상승이 대부분 설거지가 됨을 볼 수 있고, 그 장 안에서도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말아주면서 나는 상승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설거지시키는 장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상승률조차도 이전에는 10%는 그냥 훌쩍 쉽게 이렇게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반면에 하방으로 털고 상방으로 털고 이런 움직임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사실 이 장에서는 알트코인 추천보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움직임을 보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어느 포인트에서 지지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더리움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은 만약에 조정이 발생했을 때 알트장의 조정이 언제 본격적으로 실현이 되나, 그것을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볼 포인트는 비트코인의 차트가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차트 항상 반복드리죠. 37에서 38K 매물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포인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지금 모두 다 지우고 하단 추세선, 이 저가를 이어놓은 추세선 외에 이전에 2월달, 3월달에서 저가가 나왔었죠. 이 37.1K 또는 30.3K 이 정도를 보시고, 이 저가가 뚫리면은 이전에 봤었던 약간 꼬리로서 표현되었던 이 포인트들 한 번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매수세가 조금 강력하게 작용을 받고 있으므로 지금은 한 두세 번밖에 지지가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한 5번 정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이 지지를 만나면서 이렇게 반등이 존재했던 포인트고요. 이런 식으로 지지를 보이면서 매수세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 포인트에서 뚫리더라도 밑골이 길게 그리는 작업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만 제가 유의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알트코인으로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가 이더리움이 되겠는데요. 이더리움이 이 추세선을 뚫기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여러분들이 반등이 나올 때 웬만큼의 비중을 변경해라, 또는 뭐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변경을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오늘 상승이 많이 나왔었던 메타디움이나 아니면은 뭐 사실 장세가 많이 안 좋긴 한데 뭐 카이버를 들고 있었다거나 뭐 반등이 크게 나왔었던 종목을 들고 있었던 게 아니라면은 이더리움의 방어율이 좋았으므로 여러분들은 방어율 면에서는 좀 어느 정도 선방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장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 이더리움 원화 차트랑 테더 차트를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원화 차트에서는 이 지점 보이시죠? 이 지점은 지켜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더리움 테더 차트에서는 뚫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사실은 장세가 안 좋다라는 판단을 하셔야 되고, 알트코인이 여기서 우리가 가속 추세선을 무너뜨렸지만 이 지점도 무너뜨리게 되면은 좀 더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간과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면에서 관찰 포인트는 새롭게 갱신되고 있는 저가 등이 되겠습니다. 이 저가도 여기랑 이어서 지지를 체크하는 것도 좋으나 이 추세선을 체크하는 게 더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추세선을 왜 그리나요? 상승세가 끝나는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저가를 체크했을 때 가격이 지켜진다라고 체크를 해도 상승세가 죽었으므로 이 상승 추세선을 우리가 관찰하는 게 낫겠죠. 물론 저가를 이은 선이긴 합니다. 일단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 포트폴리오상에 이더리움 비중으로 조금은 변경을 하는 게 낫겠다. 어떤 코인들, 알트코인들을 변경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되냐? 이더리움은 사실 비트코인 외에는 여러 지표 등의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사실 가장 큰 것에 영향을 받기는 한데, 하지만 다른 알트코인들은 다르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반등 올 때 반등이 안 나오는 놈들도 있을 거고, 또 비트코인이 무너질 때 몇 배로, 이더리움이 무너질 때 몇 배로 무너지는 놈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상승과 하락에 둘 다 방어가 되고 둘 다 누릴 수가 있는 그 수단으로서 가장 좋은 것이 이더리움이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38% 아니 40% 현금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60% 중에 비중이 3분의 2가 이더리움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3분의 2 정도 보유 중에 있습니다. 이 면에 있어서는 다른 알트코인으로 만약에 100%를 채웠을 때보다 이게 더 방어가 더 잘 되겠죠. 이런 점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늦었어 라고 생각을 하셔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더리움으로 들고 있어도
정말 여러분들 막 10가지, 20가지 이렇게 들고 있는 포트보다는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나스닥 차트인데요. 나스닥의 4시간 봉 또 일봉 차트 보게 되면은 자, 나와서는 안 되는 차트가 나오고 있죠. H 형태로 데드캣 이제 뭐 죽은 고양이다라고 하는데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DCB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좀 하락세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가능성을 안 보이는 것은 나중에 반등이 존재할 때고요. 여러분들께서 H자 형태로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지금이 저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H 형태로 마무리되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서 또 다시 무너지지 않는 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하락장을 보면은 H 형태로 좀 희망 고문을 하다가 다시 무너뜨렸던 장입니다. 이게 나스닥으로 치면은 조금 그렇게 조정분이 많이 반영이 안 돼 있는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어도 이더리움을 보시면 되고요. 또 비트코인을 보면은 지금 장에 대해서 지금 비트가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설거지를 만들어주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위험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나스닥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는 하방이냐 상방이냐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뭐 4시간 봉,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시간 기준이 5월 2일 저녁 시간인데 그냥 바닥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저가도 뭐 뚫릴까 말까라고 좀 생각이 들 정도로 뭐 60달러 선에서 방어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상방이냐 하방이냐에 대해서는 차트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전까지 말씀드렸던 게 주봉상으로는 5월 중순쯤 기회가 열릴 수 있다. 과매도 이후에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뭐 더블 바텀이 되든 아니면 외봉으로 반등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시점이 주봉상 5월 중순, 이제 일봉과 4시간 봉이 겹쳤던 구간이 4월 29일쯤 됩니다. 하지만 4월 29일 보조지표를 보게 되면 어떻죠? 자, 일봉의 모습을 보시기 편하게 확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던 지역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다시 더블 바텀을 이런 식으로 찍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4월 29일, 또 28, 29, 30일에 종가가 안 나오면서 우리가 봤었던 그림이 약간 틀어졌고요. 그래서 종가가 났으면 이런 식으로 관찰이 됐겠지만 여기서 좀 더 내려주는 바람에 골든 크로스가 이제 5월 2일 또는 5월 3일에 조금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종가가 사실 내려주게 되면은 또 다시 이렇게 좀 옆으로 미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상승이 나왔을 때는 골든 크로스로 나와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으니 그 부분을 조금 체크해 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4시간 봉으로 보게 되면은 그때 하락세가 어떻게 나왔었는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5월 3일, 5월 2일에 약간은 상승세를 생각해 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은 차트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이 예정되어 있는 그 기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당장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 시간 기준으로 당장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주 목요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 오전 3시에 예정되어 있는 금리 결정과 또 성명서 부분에서 양적 긴축에 대한 내용이 어떤 식으로 발표될지 회견 자리랑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기간이 당연히 짧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불확실성이 예정되어 있는 시간은 대략적으로 한 3일 정도 고려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3일 정도 안에 매매를 끝낼 수 있으면 여러분들 매매를 하셔도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좀 더 기다렸다가 차트를 좀 보고 진입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이 두 개에 더해서 우리가 진입을 하는 타이밍에 있어서는 RSI상 리버싱이 나오는 구간을 노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을 할 때 여기서부터는 조금 다르긴 한데 가격이 저점을 내리면서 하락을 할 때 RSI상 이런 식으로 저점을 높여주는 등 리버싱이 나오는 구간에 매수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전에 차트를 보게 되면 별반 다를 게 없죠. 높여주긴 했지만 그 저점을 크게 내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확대를 해봤을 때 37,700에서 이제 39,000까지 반등이 나왔고 리버싱이 된 것이 확인이 되죠. 이런 지점에서는 매수를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간이 3일 정도만 존재하니까 이 기간 안에 종료 청산을 할 수가 있다면은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고요. 나는 그 기간에 대해서 내가 손실 봤을 때 손절을 못해 하시면은 저는 진입하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장과는 정말 다른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지난 기간에 대해서 거의 상승만 느끼고
하락장도 대단히 짧았다. 2.5개월밖에 안 됐고 그런 장만 펼쳐지고 있었는데 이제 21년도 뭐 11월, 12월부터는 고점을 높여주지 않는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락장 안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뭐 수익을 내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시드를 조금씩 안전자산으로 옮겨놓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을 찍다 보면은 댓글을 자주 읽는데 댓글에는 제가 관점을 하락을 했을 때는 다른 사람은 상승을 말한다. 아니면 이 반대로도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이거에 대해 언급을 하면은 비교를 하지 말라. 왜 이렇게 건방지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뭘 말할 거는 저는 상관이 없어요. 제 관점상이 중요하니까. 제 관점상으로는 11월부터 시작된 하락이 두 번의 큰 상승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는 고점을 내려주고 저점마저 조금씩 이런 식으로 터치해주는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장을 4, 5년 정도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비교를 해볼 거 아니에요. 이 하락이 상승이 시작된 날로부터 언제쯤 대하락이 펼쳐지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고요. 이게 정확히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게 약간씩 조금씩 임박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당장 이번 달, 다음 달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여름 이후에 발생을 한다라고 강조를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장에 대해서 잡코인을 들고 있느냐 아니면은 뭐 메이저인 이더리움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회복률이 다를 거고요. 또 현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좀 다를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간에 있어서 정말 큰 그림으로 본다면 작은 상승은 사실 제외를 하고 보셔도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 하락에 있어서도 되게 말이 많으시네요. 일단 월요일인데 좀 무리해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락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고 저점 어느 구간에서든 잡으면은 그 상승분이 2017, 18 이후에 19년도에 나온 상승을 보면은 300%가량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300%다 먹을 수는 없겠죠. 그 반면에 조금 상승을 한 다음에 한 100%만 먹더라도 170% 나오는데 여기서 잡더라도 한 2배 정도는 만들 수 있는 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락을 외치면 조금 악플이 많이 달리기는 하는데 사실 대응이 돼 있다면은 하락을 보시면서 대응하다가 저점에 줍는 게 여러분들 진짜 스트레스 안 받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굳이 그림을 그어드리자면 이런 식의 상승을 그리는 게 낫고요. 2배 이상 상승을 했죠. 제가 봤었던 저점도 딱 이 구간 아래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셔야 되는 건 2만 달러지만 저는 28.8K 부근 이 위아래 조금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걸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경장이었고요.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